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터닝포인트의 이민경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쏙쏙 키워드 통해서 네. 알아보죠. 사람이 미래다라고 그렇군요. 나왔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미래다. 이거 저 광고 많이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예, 딱 아시겠죠? 네. 저는 그 광고를 굉장히 좀 약간 감명 깊게 그렇게 봤거든요. 기억에 좀 남았는데 두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워낙에 유명해서요. 그렇죠. 네,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의 인재 철학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기업 두산그룹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채 엑스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두산그룹의 채용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정말 관심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그룹 뭐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지만 자세한 그렇습니다. 기업 소개가 필요하겠죠.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두산그룹은요, 189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무려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네. 이 두산그룹의 투지를 근간으로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투지는 사람의 성장과 사업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만 보아도 두산그룹에서 인적 자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지군요. 투지. 그래요. 네.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또 성과주의가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공채 소식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어떻게 예. 진행될까요? 네, 이번에는 채용 연계 인턴십 채용입니다.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전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격 기준은 2014년 7월 인턴십 및 2014년 12월 말 입사 가능자이시고요. 어학 기준은 어학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테스트는 점수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모집 분야 관련 전공자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예, 입사 지원 시 두산 바이오데이터 서베이라고 DBS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는데요. 네, 입사 지원서 리뷰를 통해서 두산 종합 적성 검사를 보시게 되시고 1차 면접을 치르신 다음에 인턴십을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합격하시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십니다. 네. 네. 자, 전형 과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선 서류 전형부터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입사 지원서부터 자기소개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번에 입사 지원서는 일단은 본인의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기타 경험, 에세이를 통해서 자소서를 쓰시면 되는데요. 자소서의 같은 경우는 진솔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들의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과장을 한다거나 혹은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향후에 면접을 보시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을 강조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두산그룹과 희망 직무에 본인이 얼마나 어필하시는가를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의 서류 전형의 특이사항은 DBS를 실시한다라는 건데요. 학점이나 영어 성적, 봉사활동보다는 두산이 원하는 인재상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140문항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약 58분간 진행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실문을 읽을 때 예. 어느 면을 가장 먼저 보는가를 묻는 식의 학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치러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성향이 파악이 되는데요. 베스트 피플보다는 라이트 피플, 두산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정말 그 스펙보다는 회사와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것 같다는 게 채용 절차에서도 저희들이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예. 자, 서류 전형 통과하면 이제 종합 적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두산그룹의 종합 적성 검사인 디켓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 적성 검사와 정서 영역 검사, 인성 검사, 한자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초 적성 검사는 인문과 이공계열로 나누어지고요. 이공계 예제로는 자료를 내어주고 그에 따른 매출액, 인건비, 투자 비용 등을 계산하는 문제로 수학 관련 문제들이 많고요. 한자 능력 검사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서 한자 검정 능력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매년 바뀝니다. 시험 문제를 구입해서 단순히 풀이하시는 것보다는 문제 유형을 좀 익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감을 익혀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당 배분 시간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대기업 입사할 때 이 어려워하는 관문이 바로 인적성 검사인데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켓을 실시를 하는데 인적성 검사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죠.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 정서 영역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혹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인성 검사인데요.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을 두고 내가 동의하는 정도라던가 나와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정도를 체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두산의 종합 인적성 검사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많은 초점을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언뜻 듣기만 해도요, 이 타 기업하고 종합 적성 검사가 좀 많이 형태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사람이 미래인 두산그룹. 네,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총 2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시고요. 2차는 최종 면접,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은 지원자 면접관이 1대 다로 이루어지고요. 면접관은 3명이 들어오시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무 면접은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SI, 구조화된 면접이시고요. 주어진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지에 작업을 하는 DIS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쉽게 네. 말해 논리적인 PT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IS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면서도 신뢰감 있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보니까 인적성 검사 디켓 그 4가지 구분 중에서 한자 시험이 있었거든요. 한자 시험 요즘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저도 한자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유형으로 나와요? 예, 한자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그 기간은, 그러니까 문제는 네. 지금 60문항입니다. 아마 방송에는 75문항으로 잘못 나갔을 텐데 죄송하고요. 60문항이고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문제 유형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 3급 문제를 입사하셔서 사전에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문항이군요. 네. 그래요. 공부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네, 구직자분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의 말씀 좀 주세요. 예, 다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디켓을 다 전부 풀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디켓 문제집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진 좋으나 거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신다면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1, 2분 차이도 늦어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네. 일찍 시험장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약속 중요한데요. 뭐 시험 시간은 하물며 얼마나 또 잘 지켜야겠습니까? 네, 네. 절대 늦지 마시고요. 자,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게요. 어떤 질문 올라와 있습니까? 네. 자회사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중복 지원 질문은 많이 질문해 주세요. 네.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복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예. 자회사 간 중복 지원은 두산그룹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올라와 있을까요?
SI 면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셨는데 네. SI 면접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차 면접 시에 이제 SI 면접, 구조화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지원자의 지원 역량 보유 정도를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방식의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에피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거짓말이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일 중에서 장점을 중심으로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에피소드로 답변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에피소드 탐이 나서 도용했다가 거짓말이 탄로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진솔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통해서 SI 면접, 구조화 면접 질문 주셔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DISE 면접까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역량 보유 정도와 분석적 사고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특정 상황과 해결 과제가 포함된 비즈니스 케이스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2명의 면접관 앞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총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을 도출해내는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성이 중요한데요. 30분 안에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비즈니스 케이스 면접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고요. 다른 대안들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속속 키워드는 사람이 인재다, 미래다라는 문구를 시작하는데요.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은 2, 3개월에 한 번씩 신입사원들과 소주잔을 기울일 정도로 신입사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직원에 대한 애정이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인적사원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원자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채 X8 오늘은요 두산그룹의 채용 소식 알아봤는데요. 채용 연계 인턴십 공채입니다. 3월 17일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4월 3일 마감이니까요.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의 이민경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